네, 엘리트 체육의 산실, 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국립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오늘 퀵터뷰에선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자, 일단 조재범 전 코치 사건 자체도 충격이었고 또 이번에 드러난 감사 결과도 좀 충격적인데 어떻습니까? 예. 지금 결국 전 교수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좀 드러난 셈인가요? 거짓이었다는 게 확인이 됐죠. 네. 앞서 그 리포트에서 들었는데 네.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명기 교수가 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걸 부인했거든요. 네. 자, 심지어는 이 본인의 육성 녹음 파일에서 피해자가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최대한 압박을 해야 된다. 이런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 확인이 된 거죠. 네. 교육부가 오늘 감사 결과 발표에서요, 이 전명규 교수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. 또 이 자신의 제자가 운영하는 사설 빙상팀에게 한 체대 빙상장을 무료로 대관했다. 또 자신의 제자가 빙상팀 감독으로 있는 대한항공에 취업 청탁을 했다는 것이 모두 다 사실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. 네, 당시에 피해자에게 조언을 해줬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었거든요. 네, 예. 그때 그 조언이란 표현도 기억이 나는데 사실 조재범 전 코치 사건으로 이 전명규란 교수란 인물이 좀 거론됐습니다만 체육계에서 어떤 인물로 좀 원래 평가받던 사람인가요?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한국 빙상계의 대부라고 이제 표현이 되죠. 이제 네. 그만큼 쇼트트랙 초창기에 이 지도자로 나서서 이 한국 쇼트트랙을 세계 정상으로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받고 있고요. 또 네. 그 공로만큼이나 자신의 선수들 또 자신의 인맥에 있는 코치들을 길러내면서 승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좀 공정하지 않고 이 냉정한 이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지도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바꿔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전 교수가 오랫동안 빙상계에서 실력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건 또 어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? 이제 그 점이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거든요. 네. 자, 그런데 오늘 이 교육부 감사를 보면은 이 점이 가장 궁금하기도 한데 아쉽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은 네. 오늘 이 교육부 발표에서 이 한 체대가 전명규 교수를 왜 이렇게 감싸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거든요. 예를 들면은 예. 이 전명규 교수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 빙상연맹 부회장직에서 물러났거든요. 자, 그런데 한 체대 교수직은 끝까지 유지를 했습니다. 지난해 8월에 이번 감사로 사실로 확인이 된 부분, 그러니까 빙상장 부당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한 체대에 전명규 교수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네. 이때 한 체대가 감봉 3개월의 경징계에 그쳤거든요. 그리고 올해 3월에 이 전명규 교수가 안식년으로 일본에 가서 1년간 머무를 계획이었는데 네. 이거는 지금 이 한 체대가 이 전명규 교수에게 지금 시끄러우니까 잠시 나가 있어라 이렇게 배려해 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안식년이 그렇군요.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또 안식년을 취소를 했고요. 이 한 체대가 전명규 교수를 왜 이렇게 감싸고 돌았는지 또 한 체대에서 전명규 교수를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지 이게 좀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 점이 밝혀지지 않아서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죠. 네, 그 점과 맞물려서 좀 다음 질문 드리면 좋겠고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전명규 전 교수가 아닌 점에도 좀 놀랐을 것 같습니다. 그 평론가님 그렇죠. 얘기하고 연결해서 자 같이 이제 맥락을 엮어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른 종목 교수들 비리도 대거 적발이 됐습니다. 자, 명색이 국가 공무원 신분인데 앞서 보니까 가족 수당 부당 수령도 전 교수에게도 적용이 됐던데 이렇게 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었나요? 그렇다고 봐야지 되겠죠. 왜냐하면 그동안의 의혹들은 꾸준히 제기가 돼 있었거든요. 이 한 체대는 이 국립한국체육대학교죠. 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요. 또 오늘 발표된 내용만 보면은 이 볼링부 교수가 학생들에게 훈련비 걷어서 6억 원, 이 증빙 자료 없이 사용했고요. 사이클부 교수도 학부모 대표에게 금품을 수수했습니다. 생활무용학과 교수도 역시 이 실기 특강비를 걷어서 증빙 서류 없이 사용을 했고요. 네. 2015년에 이 독립 언론이죠.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이거든요. 연구 윤리에 심각한 부정이 있다는 것이 이 뉴스타파 보도로 확인이 돼서 이 당시에 이 교육부가 한 체대 교수하고 조교
116명에게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. 이게 논문 대필, 표절, 뭐 제자 논문에 자기 이름 끼워넣기 이런 등등의 문제인데 이 한 학교에서 116명이나 연구윤리 위반으로 이 징계를 받은 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. 저 이 질문도 한번 하고 싶거든요. 네.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엘리트 스포츠로 대표되는 한국 스포츠의 문제, 그러니까 비록 이 대학이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오직 실기에만 집중하면서 메달을 따고 성적이 좋으면 이 교수도 될 수 있고 또 대접도 받을 수 있다. 이런 이 한국 스포츠의 그 왜곡된 구조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한국체육대학교다.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. 네, 82건의 비위행위 적발, 또 교직원은 35명 징계 요구가 된 상황인데, 물론 이제 수사가 의뢰된 만큼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밝혀질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예. 여기까지만 지금 감사 결과만 놓고 봐서도 서로 좀 아름아름으로 관행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. 자, 예.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? 네,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한국체육대학이 어떻게 이제 개혁이 될까 네. 이 문제라고 보는데요. 굳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길러내는 게 목적이라면은 한 체대가 대학일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. 그냥 이 국가대표 훈련원 또는 국가대표 훈련 학교면 된다라고 보거든요. 네. 자, 그런데 이 굳이 대학이라는 간판을 단 것은 국가대표 선수 육성이 목적이 아니라 운동 선수로서의 실력과 함께 지성을 겸비하게 해서 미래의 한국 체육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 이게 이제 바로 목적이거든요. 네. 이 때문에 이 한 체대의 이 설립의 근본적인 목적이 지금 한 체대의 운영과 부합하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. 개혁에 대한 방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고 봅니다. 이 투명성, 공정성 확보하고요. 엄정한 학교 운영에다 학사 관리를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데 네. 이거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한 체대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점을 스스로 고백하고 진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. 네. 자, 이번 그 비리 어떤 감사 내용 지켜보면서 학부모들, 또 여기 다니는 예. 학생들, 또 여기 입시를 준비하는 또 준비생들까지 모두 허탈한 기분이 들 텐데,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? 이걸 지켜보면서 이제 선수들 사기 문제도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?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한 체대 주변에서 나오거든요. 이 한 네. 체대를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잘못된 것들 다 들춰내면은 선수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거는 일종의 어떤 그 관점이나 시각이 아니라 그냥 이 한 체대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어 논리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 방어 논리 치고도 참 엉성하기 짝이 없게 들린다고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메달 딴 선수들이 한 체대 출신이기 때문에 한 체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선수들 사기가 떨어진다. 이 얘기에 공감할 국민이 몇 명이나 될지 참 의심스럽기도 하고요. 네. 한 체대의 명예 또 이 자부심 이거는 한 체대의 비위나 비리를 감추는 데 있지 않고요. 잘못을 드러내고 개혁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을 때에 한 체대의 명예와 자부심이 바로 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지금 평론가님 마지막 답변에 어떤 체육계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좀 다각적으로 살펴봤습니다. 최동호 예.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